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나 할 수 없는 존재와의 기묘한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혼자 밤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겪은 이 이야기 역시 그런 충고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한산한 주택가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분주하지만 밤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지는 곳이죠. 걸음을 옮기며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던 중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아주 미미하지만 확실한 인기척이 뒤따르고 있었죠.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길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술 기운에 잠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음악의 한 소절이 끝나자마자 정적이 뒤를 때리는 가운데 다시금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거리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가 나의 걸음과 묘하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속도를 늦추면 느려지고 빠르게 걸으면 다시금 속도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괜한 의심일지라도 혹시 모르니 안전한 길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틀어 조금 더 밝고 넓은 도로 쪽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크게 몇 발짝 걸었을까요? 바로 그때 도움을 주세요. 나는 나지막한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온 겁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집만 늘어선 골목 사이로는 가로등 불빛이 나무 그림자에 가려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고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과 혼란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길을 비추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희미한 달빛에 희끗희끗 보이는 길뿐이었습니다. 간신히 방향을 잡고 걷던 중 길 모퉁이를 돌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은 그 느낌.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형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실루엣은 마치 안개처럼 흐릿했고 그곳에 서 있는 게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를 존재와의 경주가 시작된 거죠. 심장이 쉴 새 없이 고동쳤고 숨이 턱 끝까지 찬 상태로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을 열고 안전하다는 안도감에 잠긴 순간 문 너머로 다시 한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그 이후 그 길은 내 발길이 향하지 않는 길이 되었지만 그날의 그 목소리,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는지, 왜 날 따라온 것인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밤길을 걷지 말라는 어쩌면 나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명심하세요. 돌아보지 말고, 듣지 말고, 서두르세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다가 평소 좋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폐가 체험, 같이 갈 사람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끌려 댓글을 달았다. 며칠 후 우리는 5명의 무리가 되어 서울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은 한때 부유한 가정이 살던 곳이었지만 여러가지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후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고 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눈에 보아도 이것은 꽤 오랫동안 버려진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기울어진 벽, 깨진 유리창이 이상한 기운을 풍겼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험심에 불타올랐다. 집 안을 탐험하던 중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씩 방문을 열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한 방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방 안 중앙에 놓여있는 오래된 거울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른 모든 빛은 죽어 있었는데 왜 그 거울만 빛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다. 주변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치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차원의 음세와 소리가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몰려왔다. 다행히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부르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와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했기에 우리는 그 방을 빨리 벗어나기로 했다.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 거울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집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현관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그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내용을 읽어본 결과 그 거울은 그곳에서 살던 가정의 아이가 만든 것으로 그는 거울을 통해 상상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상상의 친구는 점차 아이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집안을 비극으로 몰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급히 집을 빠져나온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 집과 그 거울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란 쉽지 않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면 떠오르는 그 거울이 기묘한 빛은 지금도 때때로 꿈속에 나타나거나 이러한 체험 이후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잔잔히 어두워졌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무사히 집에 돌아가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신다고 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늦지 않게 돌아오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홀로 집을 지키게 되었지만 별다른 걱정은 없었다. 그저 소파에 누워 TV를 켜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생각이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9시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약간 놀랐지만 나는 자연스레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자수한 얼굴이었다. 아마도 잘못 찾아왔거나 택배일지도 몰라. 나는 일으켰던 경계를 잠시 풀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김씨네 맞나요? 그는 정중한 태도로 물어보았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쓱한 듯 사과하며 자리를 떴다.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을까? 이번에는 창문 너머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괜한 걱정인가 싶어 커튼을 다시 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창문을 세게 두드렸다. 몸이 굳어 소리 지를 수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다시 겨우 용기를 내어 창문을 보니 그 낮에 문을 두드렸던 그 남자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차가운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찾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셨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흥분을 참으며 전화를 받으니 다행히도 어머니였다. 나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부모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밖을 확인하니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온몸은 아직도 긴장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얼마 후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러 경찰도 함께 오셨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우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이상한 소리들이 집 주변에서 들렸다. 가끔 밤중에
인기척을 느끼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자 우리 가족은 결국 불안함을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평온했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사를 선택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그 남자가 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었는지, 정말 우연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혼자 집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포 이야기가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공포썰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쯤 친구들과 나는 오랜만에 모여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포의 장소로 유명한 산골 마을로 캠핑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진실은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아마 우리의 호기심이 닿아선 안 될 곳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그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듯했고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집들은 모두 낡고 부서져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문짝과 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기분이 들떡 그 공포를 경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텐트를 치고 근처를 돌아보기로 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왜 아직도 남아있는 집, 오를 작은 학교 건물이 있었다. 낡고 거미줄이 가득한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흥미롭게 여겨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낡고 삐걱거리는 바닥이 우리의 발밑에서 울리며 괴상한 소리를 냈다. 칠판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크레용 자국들이 이곳에 한때 아이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농담 삼아 여기 진짜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라고 말했다. 우리는 웃었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불안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바람이나 건물의 울림에서 온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졌다. 텐트에서 밤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캠프파이어가 꺼지면서 주변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텐트를 밖에서 조용히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발자국 소리로 바뀌어갔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고 밖으로 나가 확인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마침내 텐트의 지퍼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엉겁결에 지퍼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람에 날리는 하얀 원피스 한 자락이 보였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나는 그 후로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때면 여전히 그 웃음소리가 귀에 맴돈다. 그 마을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새로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곳이 누구에게도 좋은 기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충고할 뿐이다. 혹시라도 그곳을 방문할 생각이 있다면 2번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리길 바란다. 때로는 확인할 필요 없는 미스터리가 있는 법이다.